2025년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5호 재판 시작합니다. 2025 고압 1010호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피고인 출석하셨고요. 특검 측에서 박옥수 특별검사관님과 이희준, 차병곤, 김다락, 김구현 변호사님 나오셨고, 변호인 송진호, 배보윤, 김홍일, 유정화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지난 기일에는 특검 측에 2차 서중조사가 있었고, 피고인 측에 증인 신청이 있어서 증인 신문을 위해서 속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증인 중에 그 이상민 증인에게 소환장을 보냈는데 본인 재판이 오늘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불적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고요. 또 최상목 증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증인 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자만 보냈는데 오늘 출석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조태용 증인에 관해서는 인적사항 추가로 확인을 해보셨나요, 변호인? 저희가 조태현 쪽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추가로 지금 조금 더 수소문을 하는 중입니다. 일단 오늘 증인신문 마치면 12월 26일에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지난 기일에 말씀 주셨는데, 양측 그 최종 변론 시간까지 고려하더라도 만약에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을 26일 오전에 다시 소환해서 신문하고 오후에 그 이후 절차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어떠신가요? 재판장님, 저희 그 변호인 의견서를 좀 제출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기일 진행과 관련된 의견서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재판을 공정하게 잘 진행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 변호인단은 누구보다도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변경된 기일 지정과 관련돼서는 의견을 조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12월 16일 날 재판부께서는 본건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2025년 12월 16일까지 변호인들의 추가적인 증인 신문이 필요한 증인 등에 대한 신청을 하면 이를 받아서 검토를 하시고 2026년 1월 16일에 추가로 증인 체부 결정을 한 후에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 그 이후 기일을 정하여 증인 신문을 하시겠다고 통보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16일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통보 내용을 급작스럽게 변경하시면서 추가로 기일을 지정하셔 2025년 12월 19일에 변호인들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고 2025년 12월 26일에 결심을 하신 후에 2026년 1월 16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기일 지정을 변경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기일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검법 제11조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 1심은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사건 공소 제기를 기준으로 판결 선고일을 지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재판부의 기일 변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압 129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의 판결 선고 후에 판결 선고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 공소 사실 중 해외 공보 비서관 겸 외신 대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허위 공보를 하게끔 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은 전제 사실은 이 사건 계엄의 선포와 실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계엄이 위법하게 선포되고 실행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합법적으로 계엄이 선포되고 실행되었으며 해제되었다고 해외 홍보 비서관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피지를 외신 기자단에게 배포하게끔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피고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 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또 다른 피고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합 129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계엄의 실행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의 증인신문 조서를 이 사건 법정에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제출한 일부 증인 조서만을 가지고 친문 조서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계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계엄의 위반 여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2025 고합 119 사건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심리미진의 위법과 재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특검법 제11조의 재판 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은 훈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변호인들은 본건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기재판부에 위헌심판 신청을 하였는데 가사 본건 특검법이 합헌이라 하더라도 본건 특별법 제11조의 재판기간 제한 규정은 비록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당연히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재판 기간과 관련한 법 규정들은 모두 문헌상으로는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이라고 판시해 왔음은 주주의 사실입니다. 특히 형사 절차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통한 실체 진실 발견이 피고인에게 더 중요한 형사법적 가치이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다 보면 재판의 졸속을 초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과 관련한 재판 기간 제한 규정은 훈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 특검법 이전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해람 특검법 사건에서도 이 사건 특검법과 동일하게 1심은 6월, 2심은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1심의 판결 선고는 9개월이 걸렸으며 2심의 판결 선고는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따라서 본건 특검법 제11조만을 달리 판단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재판부께서는 이를 강행 규정으로 이해하시어 이 사건을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해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재판부께서는 특검법 제11조 법조문을 강행 규정으로 이해하셔 2020년 1월 16일에 판결을 선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소송 촉진 등에 대한 법률 제21조를 지키지 못하거나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강행 규정이라며 선거범의 재판기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조항의 재판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재판부의 기일 변경으로 피고인 측은 방어권 행사 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특검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합 129 내란 사건, 내란 우두머리 등의 사건 및 헌법재판소에 증인신문 조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탄핵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기존의 기일 지정에 따라서 재판부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합 129 내란 우두머리 등의 사건의 판결 선고를 기다려 그 이후에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께서 2025년 12월 10일 공판 시에 위 기존의 기일을 새롭게 변경을 기존의 기일처럼 길과 같이 기일을 지정하셨기에 변호인도 그 다음 기일인 2025년 12월 16일에 검찰이 증거조사 기일 지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따라 그 다음 기일에 증거 인부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모두 2025년 12월 12일 날 공판 기일에서 재판부께서 지정한 기존의 기일과 같은 기일 지정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16일 날 공판 기일에 재판부께서 급작스럽게 특검법 제11조를 이유로 기존의 기일을 새롭게 지정하셔 판결 선고 기일을 2026년 1월 16일로 지정하셨고 2025년 12월 16일에 기 예정된 증거 조사까지 모두 이루어져 피고인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철회하여 부동의할 기회조차 모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께서 2025년 12월 16일에 급작스럽게 변경한 공판 진행 일정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합 129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의 판결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이 사건 판결을 먼저 선고할 요량이시라면
이 사건 일부 공사 사실에 전제가 되는 계엄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피고인 측에 특검의 주장을 충분히 탄핵할 기회를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계엄의 선포 및 실행에 관한 적법성 점에 대해서 입증 자료 및 특검 주장을 탄핵할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검에게 증거 조사의 기회가 부여한 만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로 특검 측의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서라도 피고인 측의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서라도 추가 기일 지정이 필요합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압 129 내란 우두머리 등 피고 사건 및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인신문 조서를 재판부의 증거 서류로 제출하였는데 대부분은 특검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된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위 증인신문 조서의 내용은 대부분이 제 전문한 것을 증언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대통령의 지시라고 전해 들었다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압 129 내란 우두머리 등 피고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과 직접 소통한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계엄사령관, 서울경찰청장, 그다음에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등을 우선적으로 신문하자고 하였지만 특검 측은 이 사건 재판부의 입증 계획이 검사에게 있으니 자신들의 입증 계획대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여 결국 피고인과 접점이 없는 관련자들부터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다 보니 정작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주요 증인들은 각 사령관 등의 증인신문은 최근에 이루어져 증인신문 조서가 아직 해당 재판에서 작성되지 않았거나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계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현재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특검은 증인신문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관련자들의 증인신문 조서를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언들은 대부분 전술한 바와 같이 대통령인 피고인과 아무런 소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접점이 없는 증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단적으로 몇 개의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아직 증인신문 조서가 작성되고 또 제출되지 않은 방첩사령관 여인영의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받은 바 없음이 밝혀졌고 수방사령관 이준우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이 이준우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 의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서울경찰청장 김복식 증언을 통해서 1차 국회 출입문 차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2차 출입문 차단은 그 자신이 계엄령 등을 판단해서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지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과는 무관함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추후 주요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을 통해 2024년 12월 3일과 12월 4일에 있었던 계엄의 선포와 실행에 관한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도 밝혀질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과 계엄 시 직접 소통한 주요 증인들의 증인신문 조서가 작성되어 이 사건 재판부에 현출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검이 2025 고합 129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를 이 사건의 재판부에 증거 서류로 제출한 만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해 피고인 측도 동일한 재판에서의 유리한 증인신문 조서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국민 신뢰를 위해서라도 기존의 변경 기회를 철회하여 주시거나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설명한 기회를 부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본 변호인은 2025 고합 129 사건에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 중에 하나인 대통령 비화폰 통화 기록을 문서 속부 초탁 명령을 신청하는 바이며 마찬가지로 129 사건에서 각 계엄 참가자들의 진술과 관련된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하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증거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특검이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증인들의 증인신문 조서를 제출해서 추후에 증거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서 송부 촉탁 명령 신청과 증거 제출서도 제출하셨는데요. 이 문서 송부 촉탁 명령 신청한 이 문서는
그 재판부에서 지금 서중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증거 제출서에는 목록만 기재하셨는데 이 중 어느 정도가 지금 확보되어 있으신 건가요? 예, 거의 다 대부분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출력을 해서 다음 주까지는 제출을 다 하겠습니다. 피고인 측 증거 신청에 관해서 특검 측 의견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목록만 보고 해당 자료를 보지 못한 상태여서 바로 의견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아까 저 대변인 그 피지와 관련한 얘기만 변호인이 했는데요. 특검에서는 체포 방해라고 이제 공소장에서 프레임을 만들었지만 저희 쪽에서는 위법한 그 수색영장 집행의 저지라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심의권 침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뿐만이 아니라 이 계엄 선포의 이 성격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흐름을 판단을 해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리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결국 이것이 계엄과 전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송부 촉탁을 해서 필요한 이런 증거들을 좀 다시 한번 왜냐하면 검찰이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해서 먼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가지고 저희가 증거 조사에 임했습니다만은 이제 피고인 측, 변호인 측에서도 이제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재판장, 네. 그 피고인 측 주장 관련해서 특검 측 의견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 사건에서 특별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이 계엄 후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들, 경호처를 동원하여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하여는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특검법 제11조 재판기간 규정에 의하면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형사소송법상 구속제도의 취지와 특검법상 재판기간 규정의 취지, 피고인이 이 사건 구속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법률에 규정된 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내에 반드시 1심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검은 변호인이 증거 의견 제시를 해태하는 상황에서도 구속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증거의 일부에 대하여 철회를 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국회 봉쇄 체포조 가동이 피고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여러 취지의 주장을 하나 특검이 제출한 관련 증인들의 증언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피고인의 주장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현저한 사실로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점을 참작하여 예정된 1월 16일에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장님 그 특검보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검 측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그
어떤 판단 내지는 그 자신들이 제출한 이런 증거들이 벌써 그 내란 피고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만이 아니라 통상의 일반 형사 사건도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제시하는 증거를 가지고 먼저 그 심리와 증거 조사를 마치고 나면, 물론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피고인 측에서 그동안에 그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가지고 심리했던 거에 터잡아서 피고인에게 이제 유리한 뭐 여러 가지 정상이라든지 책임 문제를 포함해서 범죄의 송구에 관련된 것까지 제출을 하면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하는 것이 모든 형사 사건에 공통된 것이고요. 지금 그 특검 측의 그 말씀하시는 거를 보더라도 지금 그 내란 피고 사건하고 관련이 없는 거면 거기에 관한 증거를 뭘 이렇게 내겠으며,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강행 규정으로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면은 그거는 재판이 일주일에 한 4일 정도씩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재판의 그 신속한 종료를 위해서 최소한 한 2개월 안에 자기들의 핵심 증인들을 가지고 증거조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다시 반대의 그 증거를 제출하고 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증인들을 계속 대가지고 핵심 증인 아닌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사실은 다 받고 응했습니다. 처음에는 130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철회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 재판 기간 동안에 검찰이 제출한, 아무리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다 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 증거 조사를 마치고 그걸로 재판을 종료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나라 형사 재판에서도 그런 거는 보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피고 사건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어제 군사법정에 증언을 하러 가보니까 군사법정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그 다른 피고 사건의 증언들이 있고, 또 군사법정의 피고인들이 제 사건에서 증언을 하면서 얘기한 걸 보니까 특검이나 군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실제 군사법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결국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내란 피고 사건하고 다 연결이 되고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라는 것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 판단에 대한 재량권과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니 하는 것도 결국은 내란 피고 사건의 그 판단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단 검찰 측의 입증이 다 끝났다고 하니 저희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증거조사와 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특검보께서 그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신속한 재판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만큼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신중한 재판, 그 다음에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아주 신중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 재판이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앞부분에 증거조사, 1차 증거조사가 있었던 4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저희 변호인단에게서 과감하게 증거 인부를 했고 또 신속하게 증거 인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증인, 대통령과 접점이 있는 증인들만 나와서 증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당 부분 협조를 해드렸고, 그래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지 특검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입증 책임이 검찰에게 있다면은 그 입증한 증거를 탄핵할 권리도 저희 피고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입증만 하고 탄핵할 기회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은 피고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재판부께서 지금까지 공정하게 특검 측과 저희 변호인단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주셔서 재판을 진행해 주셨던 만큼 저희 변호인단의 특검에서 주장하는 입증 자료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피고인 측에서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이 사건 재판에서의 그 일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체포 방해를 통한 그 공무집행,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주된 혐의들도 있고 또 허위공문서 작성 등 그러한 혐의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피고인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주로 이제 허위 피지 관련한 공보를 통해서 직권남용 관련한 혐의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의 성립과 관련한 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하시는데 그 허위 피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기일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유연성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고 그것이 그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의 그런 내란죄의 성립과 관련된 그 부분과 같은 정도의 입증이 이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 측에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그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적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 결정뿐만 아니라 최근에 선고된 그 노상원 피고인에 대한 그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도 이 관련하여 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선고도 이루어졌는데 그 선고에서도 비상계엄이 이 사건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위헌 위법적이라는 전제적인 판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저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이라든가 그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내지 또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에서의 그런 그 문제점과 심의권의 침해 부분이 판단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해서 이미 이 사건 계엄 선포와 실행이 위헌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헌법재판소에 규정되어 있는 수많은 법령을 어겨가면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근거로 형사 기록을 가져와서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해당 기간은 해당 재판 심리 기간은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이다. 헌법재판소가 늘 판시해 왔듯이 여러 가지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이에 대한 대응은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일종의 징계 절차여서 엄격한 형사법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엄격한 형사법 절차가 적용되는 이 재판에서 당연히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다투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특검이 공소장을 스스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허위 공보, 직권남용죄,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돼서
포고령을 발행했는데 영장주의에 위배됐다. 그다음에 주요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했다. 수도방어사령부 병력이 국회에 진입했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하였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하였다. 정치인진 법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 세력 합동체포조 편성하고 운영을 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해서 점거하고 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등을 체포를 시도하였다. 라는 것이 특검 공소장 기재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개개의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다투지 않고 2025 고합 129 사건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들이 다투어지고 있는데 그 1년 동안 치열하게 다투었던 것들보다도 먼저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피지와 관련된 판결이 선고된다면 이 모든 사실이 사실로서 인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동일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송준호 변호사 발언에 대해서 조금만 좀 부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헌재 판결을 보면은요, 헌재 판결에 전제가 된 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이 그 후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뭐 없었다, 제대로 뭐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총리의 헌재 증언에 대해서도 그것이 뭐 위중으로 이미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계엄령 선포가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런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계엄령 선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질 않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서 그 효력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건 뭐 해제 요구에 따라 해제를 했기 때문에 역대 판례에 의하더라도 포고령의 위헌 위법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지만요.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의 주요 근거로 했던 곽종근, 한덕수, 곽종근, 홍장원의 이 진술들이 사실은 그 내란 피고 사건에서 허위임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헌재는 시간 제한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그 헌법 준수 의무에 관한 그런 어떤 그 징계 사건이라고 보고 판단을 한 것이고, 여기는 엄연히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뭐 특전사에 무슨 국회 봉쇄하는데, 특전사가 그 92명이 들어가서 마당에서 민간인들한테 계속 폭행당하고요. 뭐 억압한 것 자체가 없는 데다가 계엄 해제로 철수를 하면서 즉각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시민들한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떠난 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회 마당에서 특전사들이 했던 거, 또 국회 안에 들어갔지만 소화전을 뿌리니까 계속 도망다니고 한 거, 이런 걸 보면은 특전사가 어떤 임무를 가지고 국회에 들어갔는지 너무 명확하게 있는 것을, 그거를 왜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공소장에다가 잔뜩 저런 거를 써놓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고 탄핵하고 하는 거 없이 지금 이런 공소장을 전제로 해서 이 형사재판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통상적인 형사재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좀 피고인에게도 증거를, 피고인의 입장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심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고 재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재판장님, 네. 배보임 변호사입니다. 예. 추가로 한 두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검법께서 헌법재판소 판결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이 헌법 위반이 된다는 부분을
최근 판결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은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의 계엄에 관련해서는 그 이 형사법적인 증거 법칙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의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형사 관련해서 형사법과 관련해서 계엄의 선포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에 대한 그리고 당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그 결단으로서 당부 판단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다만 이제 그 국헌 문란이 해당이 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히 위법 여부에 대한 경우에는 판단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그 일관된 판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한 판례 역시도 그 이른바 5.18 그 계엄 확대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이 직접 계엄 선포한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형사법적으로 내란 여부에 대해서 관련해서 그 계엄 선포의 대통령의 적법 요건에 해당되느냐 여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란 사건에서 그 판단이 될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가지고 이 형사재판을 원정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법원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판단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그 내란 사건에서 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거 와서 그 심리와 119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신다면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119 사건의 판단 결과와 관련해서 그 같은 심리 후회한다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특검보께서 말씀하시는 특공방 사건의 경우에는 여기 직접적인 관련 1, 2 사건에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공방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공수처가 그 체포영장 신청하고 집행한 그 신청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19 사건에서도 그 이유로 인해서 구속 취소가 된 예가 있고요. 119 사건에서 결국은 그 수사건이 그래서 그 사건의 119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그 특검이 공수처가 한 수사와 관련해서 그 수사로 인해서 이루어진 증거에 대해서는 위법 증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의해서 그 수사권 문제라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게 되면 없다고 하게 되면 그 위법 수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럼 정당한 직무 집행이냐라는 부분이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한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달리 판단할 수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이런저런 점을 고려하셔서 그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행사에서 충분한 신중한 심리 중대한 사건인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훼손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다 확인하고 판단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재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그 6개월 이내에 만약에 특검 측에서 끝내시려고 하셨다면은 처음부터 재판의 모든 기록들을 다 복사하셔서 변호인 측에 제공을 좀 해주셨으면은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재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송 기록을 복사하는 데만 다른 사건들 저희가 이 사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도저히 발생하지가 않아서 재판 복사하는 데만 거의 2달을 소요됐습니다. 실제로 이 재판은 4개월 정도만 진행이 됐습니다. 그 4개월조차도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기간,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기간이 특검의 입증 계획에 따라서 특검이 입증하는 데만 시간이 다
할애됐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에게도 이를 탄핵할 수 있는 그 정도만큼의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것이 공정한 재판의 원칙상 타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듭니다. 예, 유정아 변호사입니다. 저희 변호인들이 추후 제출할 증거는 그 검사 입증 책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주장과 증거의 신빙성, 완결성을 검증하고 반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판부께서도 보셨겠지만 계엄 당시 허위 피주 관련해서 직권 남용했다거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를 당했다는 것에 대한 실체적 부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중조사 때 증거들을 보셨듯이 당연히 피고인 측이 반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증거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물론 입증 책임이 검사 측에 있다는 것은 형사소송의 원칙이지만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증거 제출권을 배제하거나 경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검법이 요구하는 것 또한 신속한 수사나 효율적인 공소 유지이지 방어권을 희생한 졸속 심리나 형식적 재판 종결이 아니고 본 재판은 기한을 맞추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이나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가려내기 위한 과정인 만큼 피고인 측 추가적 증거 제출을 전제로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말씀 마지막으로 등의 특검 측에 진술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특검 측에서 소송 기록을 늦게 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주장 관련해서 저희가 공소제기 7월 19일에 공소제기를 하였고 8월 19일에 1회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19일 공판 기일 진행되기 5일 전에 8월 14일에 변호인 측에서 열람증사 신청을 하였고 특검 측은 7월 19일 공소제기 이후에 수차례 변호인 사무실 연락을 해서 열람증사를 안내하고 고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한 달 가까이 지나서 공판 준비기일 1회 기일 5일 전에야 열람증사를 신청하셨는데 특검 측에서 열람증사를 소송기록을 열람을 등사를 늦게 해줬다 이런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타 사건에서 본건 재판과 관련된 쟁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을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별건 재판이고 각각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에 따라서 각 재판부에서 해당 쟁점에 대해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고 본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재판부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할 기회 그리고 방어권 보장 말씀하시는데 그간의 이제 소송 진행 경과를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9일에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되었고 변호인 측에서 이제 인부 의견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기간 부여를 요청해서 이제 9월 26일에 1회 공판 기일이 진행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전체 증거 의견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검 측에서 이제 입증 계획을 먼저 밝혔고 그 입증 계획을 밝힐 당시부터 저희는 이제 타 사건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본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는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의견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제 6개월 공소 제기된 지 6개월가량 경과해서 지금 현재 이제 종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 방어권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추가 증거 신청을 제출을 목록을 제출하셨는데 목록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별건 재판 과정에서 이제 제출된 이제 진술 조서나 진술서 등으로 보입니다. 아마 피고인 측 주장은 지금 별건 재판에서 이제 실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만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으며 지금 특검이 본건 재판에서 제출한 증인신문 조서는 재전문 진술이다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증거 목록에 의하면 지금 특검이 현재 제출한 증거와 중복되는 증거도 보이고 또 대부분이 이제 군인이나 경찰 하급 실무자의 진술 조서, 진술 사본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하급 실행 행위자들에 대한 진술 조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은 피고인 측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과도 모순되는 증거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재판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당초 시작할 때 특검 측에서 증인이 130여 명이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 피고인이 다른 사건들로 재판받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집중 심리해서 운영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 사건을 특검법에서 정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최초에는 재판부에서도 좀 회의적인 견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검 측에서 증인 신문도 하고 피고인 측에서도 협조를 하셔서 상당수 증인들에 대해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재판부에서도 그 심리들이 진행되어 특검 측에서 기존에 신청하였던 증거들을 다수 철회하고 다른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증인신문 조서나 녹취서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셔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협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 변동된 상황에서는 특검법의 취지대로 6개월 안에 최대한 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고, 물론 그 과정에서 그러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서 상당수 증거 제출 기회라든지 증인 신청 기회를 다소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사건 공소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쟁점은 2025 고압 129호 사건의 쟁점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이고, 특히나 피고인 측에서 특히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부분은 그 공소사실 사항에 나와 있는 그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 부분인데, 그 당초 공소장에는 특검 측에서 그 전제 사실을 장황하게 기재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뭐 주요 군 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 관해서 뭐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수방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뭐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진입, 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운영,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등 시도,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항목으로 개별적인 항목으로 해서 장하게 기재를 하셨는데, 재판부에서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 이 부분에 그 공소 사실을 좀 축소해서 정리할 것을 요청을 드렸고, 특검 측에서 그 9월 18일자로 공소장 변경한 내용에 보면은 그 부분이 상당히 축약되어서 기재가 되어 있고, 그조차도 사실 전제 사실입니다. 이 사건 구체적인 이 재판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범죄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전제 사실에 나타난 개개 그 사실에 관해서 모두 당부 판단을 해야 한다고 그 재판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 변호인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5 고압 129 사건에서는 개개의 사실 하나하나가 다 다투어지겠지만, 이 사건은 그 이후에 피고인이 공보 담당관 등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진 그 피지의 내용이 당시 상황에 있었던 객관적으로 드러난 외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쟁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당시 관련자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언행 지시나 뭐 언행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6개월 안에 종결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피고인 측에서 추가로 증거 제출을 하셨고 또 증거 신청도 하셨는데, 일단 다음 기일인 12월 26일에 원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증거를 제출하시면
조사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뭐 그 이후에 확보되는 증거가 있어서 변론 종결 이후에 피고인 측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을 하시고 그 부분이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고려를 할 것이고요. 공판을 재개해가지고 정식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판단이 되면 변론 재개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내란 피고 사건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다 이미 내서 그 재판부에서 검토를 하기로 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이 그 절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려고 그러면 그 공무원에게 그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판단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있는 사건들이 관련 안 된 게 사실 없습니다. 피지 하나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관련이 있어서 만약에 이게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달려들어서 수색영장에도 없는 집원의 지역을 막 들어와서 체포를 하겠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재판장님께서도 소송 지휘를 하실 때 처음부터 이게 6개월 안에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의 입증이 끝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출할 증거들과 증거조사할 내용들을 저희도 이제 수집을 하려고 했는데 뭐 특검에서 하는 거 일단 대응하는 게 바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특검도 이거를 자기들이 6개월 안에 정말 그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가 나와야 되고 저도 뭐 과거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신속하게 하려고 그러면 증거 자체를 정제된 증거로 축약을 시켜가지고 정말 재판이 신속하게 가야 되면 복사를 다 해서 복사비 받고 기록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분량의 기록을 그냥 던져놓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나중에 가면 철회한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증거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그 많은 양의 증거들을 실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6개월 선고라는 것이 예정에 없다가 느닷없이 지금 특검의 요청에 의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변호인,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불이탈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를 좀 주십사 하는 것이 뭐 어떤 논리가 다 설명이 되죠. 재판장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고 뭐 특검 측 얘기도 뭐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불이탈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재판은 6개월 안에 한다. 자, 그러면 특검 측은 2달 안에 모든 입증을 1차적으로 끝내시오. 그 다음에는 변호인이 증인 신청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130명 증인 신청한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마지막에 증거 철회를 하면서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거는 뭐 명백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재고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좀 어떨까 요청드리는 겁니다. 예, 재판부의 입장은 말씀드렸고요. 일단 오늘 피고인 측에서 증거 제출서 8로 신청하신 증거 목록을 제출을 하셨는데 이 부분 뭐 가능하시면 특검 측에도 그 사본을 제공하셔서 증거 검토 후에 다음 기일에 서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송부 촉탁 명령 신청 오늘 제출하신 것과 또 어제자로 제출하신 것 있었는데요. 다른 재판부에 관해서 이 부분 검토해서 제부 결정한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채택해서 송부 촉탁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재판부에 신속하게 좀 회신을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다음 기일까지 증거 조사를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오늘 필요한 부분은 다 의견 진술하신 거죠? 예.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은 26일 오전 10시 15분에 다시 재소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하는 증인에 대해서 신문 진행한 후에 또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거
등에 대한 증거 조사도 하고 이후에 최종 변론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재판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속행하겠습니다.